안녕하세요.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. 4월 15일 KNG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으로의 방향성을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, 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좀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, 오늘 시장의 흐름 전반적인 상황들,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? 포인트들을 한번 좀 가져와 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최근에 주가 상승했었던 유리기판, 그리고 KNJ의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주요 제품 중에 하나인 식강림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구간에 현재 그 차트적인 구간에서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좀 볼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뭐 이 부분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 부분인 거고 상승했을 때, 하락했을 때 모두 이제 양쪽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시장에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 포인트들만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이제 중동 전쟁 위기와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이 부분이 결국에는 뉴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내 산업계도 비상이다라는 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왜 싸우는지,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지의 중요한 부분보다는 우리는 결국에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갈등, 전쟁 위기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은 국제적으로 봤었을 때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.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이 되면은 이쪽에 대한 유가 가격 부분들이 많이 상승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커진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국내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, 뭐 해운이나 조선, 그리고 전반적인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이 원가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가격에 인상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연준에서 금리 정책을 펼쳤을 때 이 금리 인하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 자체가 금리의 방향성과 함께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KNJ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던 부분을 찾으라고 한다면 금리가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 방해가 된다. 금리 인하하는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당연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제 고유가 문제는 고유가라고 하고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.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뭐 조선 해운, 항공 해운, 물류업, 그다음에 자동차, 조선, 철강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부분은 유리기판, 그리고 기존적으로 계속 봤었던 반도체는 식강림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두 개 중에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계속해서 저는 반도체를 좀 더 메인으로 잡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유리기판은 이 재료로 한번 상승하면 좋겠다. 없으면 말고 있으면 좋다. 이런 마인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어쨌든 반도체가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매출이 올라가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
이제 유리기판에 관련된 폴리싱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K&J가 부각을 받았던 부분인 거고요.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2.5딘 패키징, 코스 패키징이라고 하는 이제 AI 칩을 만들 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, 거기에 이제 코스 패키징이라는 게 칩온, 웨이퍼온, 서버스트랙트라고 해서 제일 밑에 서버스트랙트, 그 다음에 웨이퍼를 이제 인터포저라고 하고요. 그 위에 이제 칩을 HBM 쌓고, 그 위에 이제 GP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, 여기서 이제 서브스트랙트 플라스틱 기판 위에 웨이퍼 인터포저라는 걸 이제 놓게 되는데, 이 웨이퍼가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 때문에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유리기판이 게임 체인저다라는 관점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슈 받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, 이 유리기판을 평평하게 만드는 설비를 만들어준다. 다만 이 부분이 좀 늦게 이슈 받았던 부분이 있었고요. 재료가 한번 상승한 이후에 빨리 꺾였다는 점에 봤었을 때는 저는 유리기판보다는 반도체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. 뭐 저는 이제 일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차트적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, 기준을 봤었을 때 지금 딱 그 변곡점에 와 있는 시점이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노란색 굵은색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가격을 이탈을 하지 않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,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초록색 굵은색 선인 240일선을 또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주봉으로 봤었을 때는 초록색 굵은색 선인 주봉 11선, 주봉 11선이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월봉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딱 보이면 이제 요런 박스권이 좀 보이죠. 이렇게 지금 약간 박스권 저항대 혹은 지지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항 가격에 딱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또 돌파해서 올라가느냐 못하느냐,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준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하락을 했었을 때가 지지 구간이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월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 라인으로 또 기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했었을 때, 하락했었을 때 양쪽 방향성을 모두 열어놓고 좀 그 시점에 왔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자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이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, 각자 비중이나 그 다음에 뭐 평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,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만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, 뭐 유리기판,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, 그 더 앞서 나가서는 뭐 중동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, 금리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